이제 뭘 할 거냐면요. 4페이지 보시면은 전류 분배 법칙에서 두 번째 해가지고 컨덕턴스 회로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뭐냐면은 전류 분배 법칙에서 두 번째 컨덕턴스입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 전기 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제가 어떤 기호를 써버리며 여기에 제가 G라는 기호를 써버리면요. 요것은 저항이 아니라 컨덕턴스입니다. 그럼 저는 요 놈을 편의상 G1이라 하고 요 놈을 편의상 G2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G1과 G2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병렬 접속이라고 부르고요. 컨덕턴스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로 요 양 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거냐면 이렇게 제가 뭐를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갖다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당연히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우리 편의상 이렇게 짝대기가 긴 쪽이 바로 플러스가 되고요. 짝대기가 짧은 쪽이 뭐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뭐가 흐를 것이냐? 전류 I가 열심히 흘러요. 요 I가 흘러서 어디까지 오다가 요 지점까지 딱 오시다가 지류가 몇 군데로 쪼개져요? 두 군데로 쪼개지죠.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일부는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1이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뭘 한다면 I2라 한다면 시험제는 뭐가 출제가 되냐? G1에 흐르는 전류 I1과 G2에 흐르는 전류 I2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출제가 됩니다. 뭘 구하라? I1, I2. 그러면은 이 I1과 I2라는 것은 전체 전류가 흘러서 나눠 먹기를 한 거기 때문에 I1, I2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무슨 전류 들어가고 전체 전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전류 I가 어디 흘러가냐면요. G1에도 가고 G2에도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 전체 전류 I가 어디로 가냐면은 G1에도 가고 G2에도 이렇게 가는 거야. 맞나요?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이 분자를 어떤 놈을 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세워야 돼요? 식을 세워야 됩니다. 뭘 세운다? 식. 그럼 주제가 뭐기 때문에? 전류기 때문에. 그럼 전류 I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칙. 무슨 법칙? 오음 법칙에 의해서 I는 뭐분의 뭐? 오음분의 V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로에서는 컨덕턴스의 단위가 뭐기 때문에 모으기 때문에 요 놈을 내가 여기에다 넣고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단위를 똑같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단위를 맞춘다는 것은 요거를 뒤집어서 내리는 거예요. 뒤집은다는 것은 역수니까 역수 취하면 반대니까 그러면 요거를 뒤집습니다. 그럼 뒤집은다는 것은 수식으로는 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G분의 얼마? 1. 요거에 V가 들어가요. 그럼 요 식을 정리하시며 요것은 바로 뭐냐? G 곱하기 바로 이렇게 V가 나옵니다. 이제 두 개는 무슨 연결이냐면은 병렬이잖아요. 그럼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냐면은 전압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그럼 V는 일정하니까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럼 요거는 딱 가려놓고 보니까 IG가 보이죠? 요 식의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I하고 G는 비례 반비례? 비례. 그럼 비례면 자기 거 나면 거? 자기 거를 뜻하는 거. 누구 거? 자기 겁니다. 비례면 뭐냐? 자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거니까 뭐야? G1에 흐른 줄 I1을 물었죠.
그럼 아이온을 물었으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G 뭐가 되는 거고 온이 되는 거고 2를 물었으니까 이것은 바로 G 뭐가 되고 이렇게 2가 됩니다. 이게 바로 컨덕턴스 회로에서의 전류 분배 법칙을 다뤄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쪽을 보시냐면은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음 법칙 갖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전류 분배 법칙도 가능합니다. 몇 번 문제냐? 여기 18페이지 보시겠어요? 18페이지 33번입니다. 한쪽이 뭐예요? 10이 되는 거고요. 한쪽이 15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병렬로 해주고 양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여기에 뭐가 흘렀냐면은 전류 I가 흘러요. 그 I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지로가 몇 군데? 두 군데죠.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일부는 여기로 가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 흘렀어요? 3암페어라는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때 뭘 구하라? 전체 전류, 즉 요 전체 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냐?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전체 전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책에서는 뭘 이용했냐면요. 전류의 분배 법칙을 갖고서 우리가 요 I 값을 푼 겁니다. 그런데 요 놈을 전류 분배 법칙을 갖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다르게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전류 분배 법칙을 배웠으니 써먹기라도 해야 되니까 써먹습니다. 보세요. 그럼 문제는 10에 흐르는 전류가 요만큼일 때 뭐를 구하라? 전체 전류 값을 구한 겁니다. 그럼 이 전체 전류라는 것은 다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전체 전류에서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는데 이때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요만큼이 흘렀을 때 전체 전류 값은 얼마가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요 I가 양쪽에 전류가 흐르는데 한쪽에 흐르는 전류 값이 요만큼일 때 뭐를 구하라? 전체 전류를 물은 거죠. 이걸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전체 전류 값을 제가 한번 구합니다.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15매 흐르는 전류가 3일 때 전체 전류 물은 거죠. 그럼 15매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3입니다. 그러면은 15매 흐르는 전류 이 3이라는 것은 무슨 전류에 의해서? 전체 전류에 의해서 나눠 먹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에 흐르는 전류 3암페어라는 것은 무슨 전류가? 전체 전류 I가 어디 흘러간 거야? 바로 10에도 가고 15에도 가는 거죠. 우리 저항회로에서 전류 분배 법칙은 분자는 자기 거 남의 거. 남의 거였으니까 여기 10값을 물었으니까 분자는 얼마? 15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소리가 이제 뭘 하려야 돼요? 요 I, 이제 여기 소리가 뭐를 물은 거야? 요 식의 소리가 뭐를 물었냐면은 요 전류, 요 I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럼 I를 물었으니까 요것도 필요가 없죠? 잴게요. 그럼 분수가 넘어가면서 분모 분자가 바뀌죠. 그럼 여기서 제가 전류 I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 밑에는 얼마? 얼마? 3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은 15분의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돼요? 2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두들겼더니 얼마? 5A는 몇 번이요? 4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이걸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보세요. 필기하고 다르게도 풀어볼게요. 예.
이렇게 볼까요? 예. 제가 이번에 이걸 이렇게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지금 문제는 뭘 물었어요? 전체 전류 I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맞나요? 뭘 구하라? 전체 전류 구한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두 개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그 다음에 10의 흐른 전류가 얼마? 3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요 놈은 전류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전류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저항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한 게 뭐야? 전압이죠. 그럼 전압은 몇 볼트가 여기에 지금 이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여기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 거야? 30볼트가 걸리는 거야. 그럼 두 개는 무슨 연결이니까 병렬이라면서요. 그럼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해요? 전압 일정. 그러니까 여기에 30볼트가 걸리면 여기도 몇 볼트가 걸려요? 30볼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몇 볼트가 걸린다는 거야? 30볼트. 이유는 병렬 때 뭐가 일정하니까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은 같은 거에 되는 거야. 이것이나요? 예. 그럼 볼까요? 이제 뭘 구하라? 전체 전류 I라는 것은 전체 전류 뭘 구하라? I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I는 전류고 요거는 저항이 I는 전류고 V는 전압이고 이거는 저항이잖아요. 그럼 V와 I와 R 사이는 무슨 법칙이에요? 옴 법칙. 그럼 전류 I라는 것은 바로 뭐분의 뭐가 되냐 하면은 바로 뭐분의 뭐 R분의 V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요. 그럼 이게 바로 전체 전류잖아요. 그럼 전체 전류라는 것은 요것도 전체 전압이 돼야 되고 요것도 전체 저항. 왜? 전체는 전체끼리 해야지만 전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전체 전압 몇 볼트예요? 30볼트라고 주어졌고요. 이 전체 저항이라는 거 여기 있는 저항 다 더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더해지 곱해주고요. 그 얼마가 되고? 10, 15, 10, 15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와요? 이게 바로 5가 이렇게 뭐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hm 법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오hm 법칙은요. 웬만한 데서는 오hm 법칙하고 풀면은 답이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hm 법칙이 여러분이 전기 쪽에 제일 처음 배우실 때 중학교 때도 배우죠. 첫 번째가 바로 오hm 법칙이라고 배울 겁니다. 예. 그래서 몇 번이에요? 33번이다 몇 번이고 4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뭘 보시냐면요. 이걸 볼까요? 몇 쪽이냐 하면은 4페이지 보시면은 6번째 킬의 호흡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지울까 이쪽을? 네, 6번째입니다. 네, 킬의 호흡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킬의 호흡의 법칙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냐면은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1법칙이 있고요. 그럼 제1법칙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냐고 그러면 전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키리호프,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키리호프의 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1법칙입니다.
그럼 제1법칙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키르호프의 법칙이 나오면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1법칙만 알면 되고요. 2법칙은 오음 법칙하고 풀면 다 답이 나옵니다. 굳이 2법칙까지는 손댈 필요는 없다는 거야. 또 공식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공식을 뺄 수 있는 건 빼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공식 백날 많이 외워봤자요. 적용은 또 외우기도 힘들지만 또 외웠다고 해서 뭐예요? 문제 풀 때 다 적용하지는 못하죠. 다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은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외우고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법칙은 안 하셔도 돼요. 이유는 오음 법칙 알고 계시면 이 법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음 법칙이 또 중요성이 또 나오는 거고요. 그럼 키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무슨 법칙? 전류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책에 1법칙의 정의 있죠? 예, 그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1법칙에 4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제1법칙을 우리는 전류법칙이라고 부르고 전류법칙의 정의는 뭐냐면요. 회로의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뭐냐? 같다가 돼 있잖아요. 이게 제1법칙의 정의입니다. 시험지에서는요. 그렇게 그대로 나와요. 회로의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합과 같다. 이게 뭐라고 뭡니까? 라고 물으면 키르호프의 제 몇 법칙이에요? 1법칙이다라고 찾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요 G1과 G2가 병렬로 연결해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5A 하다가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5A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지류가 몇 군데로 두 쪽으로 쫙 하고 뭐가 되냐? 갈라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는 전류를 제가 3이라고 잡으면요. 나머지 얼마는? 2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럼 5가 흘러서 이쪽으로 3이 가고 이쪽으로 2가 가죠? 이제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분산이 돼요. 그럼 분산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1이 될 거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I2가 되는 거잖아요. 그 I1과 I2가 어느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다시 서로 만나죠. 그 만나서 다시 이렇게 뭐가 되냐? 나옵니다. 그럼 이 나오는 전류를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 구분하기 위해서 I-라고 제가 잡을게요. 그러면 I5는 몇 암페어예요? 3암페어. I2는 몇 암페어? 2암페어. 그럼 3, 2가 여기에서 만나죠. 만나서 다시 나올 때는 몇 암페어로 나오는 거야? 5암페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이 흘러 들어갔죠. 요게 흘러 나왔죠. 그러면 흘러가는 전류하고 흘러나가는 전류는 어때요? 같아 달라요? 같잖아요.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차단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집에 없으면은 여러분 가정집은 홀라당 타버립니다. 뭘까요? 누전 차단기라고 해서 누전. 누전 차단기의 목적은 뭐예요? 전기가 샜을 때 그놈이 감지해가지고요. 더 이상 전기 공급이 안 되게 선로를 끊음으로써 여러분 가정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준 게 바로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럼 그 누전 차단기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두꺼비제라고 표자 흔히. 그럼 그 두꺼비제 딱 보시면요. 배선형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레비 보시면은 그 누전 차단기는 그 시험 버튼이 있죠. 그래서 몇 회에 한 번씩 뭐 눌러주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역할은 이거예요. 요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나가는 거죠. 들어가는 게 얼마? 5였는데 나가는 건 얼마가 됐다? 4가 나왔다고 칩니다. 얼마 차가 생긴 거예요? 1이라는 뭐가 돼? 차가 생겼잖아요. 요 1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로 센 겁니다. 샜기 때문에 나올 때는 4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새는 전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혹가다 전자제품을 만졌을 때 갑자기 짜릿한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짜릿한 이걸 감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 짜릿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발생. 이걸 뭐가 돼요? 감전사고라고 그러죠. 그 감전사고가 왜 생긴 거야? 전기가 제대로 가야 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여요? 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새는 전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발생해요. 그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아준 게 뭐예요? 누전 차단기. 그 누전 차단기라는 것은 원리는 간단해요.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 뭐가 생기면? 차가 생기면 그게 감지해가지고요.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선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야? 선로 및 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달아준 게 바로 누전 차단기야. 그래서 누가? 키리호프란 사람이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같다라고 말한 거고요. 혹시라도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게 다르면 뭐가 되냐?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키리호프 제1법칙은 들어가는 놈과 나가는 놈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한 게 바로 여러분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대로 정의니까 그 정의가 나오면은 몇 법칙입니까? 라고 하면 몇 법칙이에요? 제1법칙이라고 찾습니다. 여기서 응용합니다. 뭘 응용할 거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네. 요 놈이 I1, 요 놈이 I2, 요 놈이 I3, 요 놈이 I4, 요 놈이 I5, 5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돼. 우리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라는 것은 뭐야? 접속점으로부터.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라는 것은 임의 이 접속점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뭐야? 합과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누구? 우리는 이 I1과 I2와 I3는 흘러 들어오죠. 이번에 누구는? 요 I4하고 I5는 흘러 나가죠. 그러면은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라는 것은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뭐야? 합입니다. 그럼 I1, I2, I3는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 뭐가 된가? 합과 흘러나가는 건 누구야? I4, I5입니다. 그 흘러나가는 전류 합은 뭐라 그랬어요?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제1법칙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 변형합니다. 누구를? 제가 요 식을 제가 뭐냐?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더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빼기가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되죠. 더하기가 넘어오면서 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I 뭐야? 4 마이너스 I5는 뭐가 되냐면은 0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흘러나가는 전류 합은 같다. 또는 흘러 들어오는 전류하고 흘러나가는 전류의 전체 합은 뭐가 되냐? 제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1법칙이 되는 거야. 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요게 1, 요게 2, 요게 3. 그 다음에 요걸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걸 제가 4라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요게 1, 요게 2, 요게 3, 요게 4라고 주어진다면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때 I4 값은 얼마가 되냐고 물어요. 그 I4는 얼마일까요? I4는 물었죠? I1이 얼마야? I2가, I3가 3. I5는 얼마야? 4. 그럼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들어가는 놈과 나가는 놈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들어가는 놈은 전체 합은 얼마야? 6이죠. 그럼 나가는 전체 합도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지 되나요? 그럼 이게 6이 되기 위해, 이 항이 6이 되기 위해서 이게 얼마 대입해야 돼요? 2 대입해야. 그래야 6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I4는 얼마가 돼요? 2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바로 제1법칙에 관련된 풀이 방법인데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정의만 나오더라고요. 정의만. 그 문구 있죠? 문장 그대로에서 나오면 1법칙인데 이걸 제가 계산 문제로 만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기사 쪽은 한 문제가 있어요. 기능사는 잘 안 나오는 문제라 그냥 요거서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할게요. 1법칙은. 뭐 있어야지 뭐 풀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기사 쪽으로 응용해서 만들어 내본 겁니다. 알아두시고 이제 제2법칙이 나옵니다. 제2법칙.
그 문제는 이제 뭐야? 제2법칙이 2법칙. 그럼 이 법칙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우리는 뭐다? 이것을 전압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압법칙. 그럼 전압법칙은 우리가 이 법칙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냐? 오hm 법칙 알면 이건 마음을 뭐 식찾는 문제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법칙은 오hm 법칙하고 풀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요거는 봐두세요. 뭘 보냐? 제1법칙을 다른 말로는 전류법칙이라고 그러고 제2법칙을 다른 말로는 전압법칙이라고 불러요. 그 뭐가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킬의 호프의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아라. 그래서 이 가번이 제1법칙은 전류법칙이다. 맞아 틀려? 맞죠? 제2법칙은 전류법칙이다. 맞아 틀려? 요게 틀리죠? 왜? 이 법칙은 전류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이야? 전압법칙이라 그랬잖아요. 또 이건 또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법칙을 한 거니까요. 예, 이 법칙은 모르셔도 문제는 풉니다. 예, 굳이 이 법칙에 대한 정의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6번째고요. 이제 1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죠. 뭐가 있어요? 브릿지의 평형이라는 게 나오죠. 일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이렇게 해서 1장은 마무리하게. 한 문제 이제 남았네요. 그 문제 풀고 마무리, 1장 마무리 짓습니다. 5쪽에 보면 7번. 브릿지에로의 평형이 있습니다. 브릿지에로의 평형이 있습니다. 예. 그럼 뭐가 브릿지에로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해가서 제일 내용이 긴 장이 끝났습니다. 예. 1장하고 4장이 좀 내용이 길고요. 나머지 장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1장, 4장, 6장이 좀 깁니다. 내용이. 예, 이제 볼까요? 예, 5페이지 보십니다. 예, 5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브릿지 회로의 평형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부르냐? 이것을 브릿지 회로라고 불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회로를 무슨 회로? 이것을 브릿지 회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시험 문제냐?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 시험 문제입니다. 뭐가 시험 문제야?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 시험 문제야.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긴 회로를 무슨 회로? 브릿지 회로라고 부르고요. 그럼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라는 것은 대각선끼리 이렇게 뭐가 되냐? 곱해서 값이 같은 게 평행 조건입니다. 다시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걸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브릿지 평행 조건이라는 것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게 브릿지 평행 조건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브릿지의 평행 조건 식을 찾으세요라고 물을 때 어떤 식을 찾으면 되는 거야? 바로 R1 곱하기 뭐야? R4는 R2 곱하기 R3와 같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 주어지고 평행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은 대각선끼리 곱한 것은 같다가 평행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 뭐 곱하기 뭐?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 곱한 거와 같다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은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되겠죠. 이유는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행 조건이라는 것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게 평행 조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으면 브릿지 평행 조건이 성립된 겁니다. 그럼요, 브릿지 평행 조건이 성립됐다는 것은 바로 이 중간에 어떤 값이 있더라도 전류는 흐르지가 않는다가 조건입니다. 다시 이와 같은 회로가 무슨 회로? 브릿지 회로. 그럼 브릿지 평행 조건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게 평행 조건이고요. 평행 조건이 성립되면은 이 중간에 지죠. 이 중간에 어떤 값이 있더라도 전류는 흐르지가 않는다. I는 뭐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에 흐른 전류가 제로라는 것은 바로 이 지, 이 중간에는요, 어떤 소자가 있더라도 요 소자는 무시합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소자가 몇 개, 요 놈까지 포함해서 5개였는데 브릿지에 뭐가 성립되면, 평행 조건이 성립되면요, 중간에 어떤 값이 있더라도 전류 흐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지를 뭐가 돼요? 무시합니다. 그럼 이걸 무시해버려. 그럼 무시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소자가 5개였는데 이게 무시가 되면서 소자 몇 개? 4개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브릿지 회로가 평행 조건이 성립됐을 때 풀이 방법이 되는 거야. 예,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이와 같은 회로가 무슨 회로? 브릿지 회로. 그럼 브릿지 평행 조건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거고요.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으면 평행 조건이 성립된 거고, 평행 조건이 성립됐을 때는 중간에 어떤 값이 있더라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다.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중간에 어떤 값이 있더라도 그 값은 소자는 무시하고 문제를 푸는 게 평행 조건이 성립됐을 때 풀이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게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요게 R이고요. 요게 S고요. 요게 T고, 요걸 제가 Q라고 임의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의 평행 조건을 찾아라. 그럼 평행 조건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곱하기 뭐는? R 곱하기 뭐는? Q는 뭐가 같다? T 곱하기 S와 뭐가 되냐? 같다. 이걸 찾으시면 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무역 이렇게 나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 값이 얼마? 2고, 요것도 얼마? 2고, 요건 얼마? 4고, 요거는 1 주어집니다.
그리고서 뭘 물어요? 지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가 흐르겠냐? 지값에 흐르는 전류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 무슨 회로? 브릿지 회로죠. 그럼 브릿지 평행 조건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거죠. 그럼 2 곱하기는 얼마가 돼요? 4. 4 곱하기는 얼마? 4. 그럼 평행 조건이 성립됐죠. 그럼 평행 조건이 성립되면은 이 중간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그럼 빵을 찾으면 정답이야. 이번에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뭐가 나오면 조건이 주어져요. 무슨 조건? 지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 제로이다라고 주어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얼마가 되냐? 요게 얼마? R1이 3, R4가 4, R3가 6. 이때 뭐를 구하라? R2 값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어요. 조건이 지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야? 0이죠. 이와 같은 회로가 무슨 회로? 브릿지 회로잖아요. 그럼 브릿지 회로에서 지가 흐른 전류가 0이라는 것은 뭐가 성립됐다는 거야? 평행 조건이 성립된 거죠. 그럼 평행 조건은 뭐야? 이렇게 곱은 이렇게 곱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3, 4 얼마? 12면 요것도 얼마가 돼? 12가 되죠? 그럼 6에다 얼마 곱하면 12가 돼요? 2죠. 그럼 답은 2가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볼까요? 예, 몇 쪽이냐면은 이제 필기하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장에. 네, 문제가 24번인가요? 예, 기억이. 아, 이게 24번이 맞네요. 예, 14페이지에 24번 한번 보시겠어요? 필기한 10분 있어 필기. 요 그림 갖고 그냥 그대로 활용할게요. 예. 예, 그냥 그림 활용하겠습니다. 이걸 지울까요? 문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야? P, 여기가 X, 여기가 Q, 여기가 R 주어집니다. 문제. 이와 같은 회로가 무슨 회로? 브릿지 회로죠. 그 문제는 뭘 물었냐? 그림은 휘스턴 브릿지의 평행 조건식을 묻습니다. 그럼 브릿지 평행 조건이라는 것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게 평행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곱합니다. 뭐 곱하기 뭐는? P 곱하기 얼마? R. 뭐 곱하기 뭐와 같냐? X 곱하기 Q와 같은 겁니다. 이게 평행 조건. 요 식을 찾아야 돼. 그런데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이와 같은 브릿지 회로가 평행 조건이 성립되기 위한 뭐를 물었어요? 요 X 값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거죠. 그럼 브릿지 평행 조건이 성립되기 위한 요 X 값을 물으면 여기에서 제가 X를 물으면은 뭐가 필요 없냐면은 Q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이것은 Q는 뭐 곱하기 뭐야? P 곱하기 바로 뭐가 되냐? R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보기 중에 요걸 찾는 거야. 그래서 요걸 찾으니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나요? 2번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높지만은 마지막 한나 예제를 해서 1장 마무리해서 오늘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2장 해가지고 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뭐가 있냐? 요게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여기까지 보셔야지만 브릿지 회로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네,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네, 브릿지에 관련된 겁니다.
요걸 거예요. 시험 기억이 왜냐 지금 이게 기사적 문제인데요. 기사적 문제를 갖고 지금 문제를 지금 풀어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지고요. A, B 단자, 즉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그림이 주어지고 이거의 전체 뭘 구하는 거야? 합성 저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어요. 그럼 잘 보시면 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 우리는 이와 같은 회를 무슨 회로라고 그래요? 브릿지. 보세요. 요거 똑같은 그림이다 이거. 예. 여기에 또 뭐를 걸면 전압 갖다 걸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단지 전압을 빼고 이 전체 합을 구할 때는 뭐가 전압이 필요 없어서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 전체 뭘 구하라? 합성 저항에 대해서 물어요. 이 전체 합. 그럼 이 전체 합성 저항에 대해서 물는데 우리 이와 같은 회로가 무슨 회로예요? 브릿지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럼 브릿지 표행 조건은 뭐라고 불렀어요? 브릿지 표행 조건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값이 같은 게 표행 조건이죠. 요거는 브릿지 평행 조건이 성립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곱한 값이나 이렇게 곱한 값은 결론이 같잖아요. 그럼 브릿지 평행 조건이 성립됐을 때는요. 이 3할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럼 이 3할 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3할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소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요 놈은 뭐예요?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문제는 나오지만은 막상 우리가 풀 때는 이거를 무시하게 된다. 무시하는 상태야. 그 무시하는 상태에서 이렇게는 무슨 연결해? 이렇게 무슨 연결해? 그래 직렬. 이렇게 무슨 연결해? 직렬. 이 아이는 병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면 요 그림이 요 그림이 됩니다. 여기 얼마야? 이게 뭐야? R이 되겠죠? R이고, 이게 얼마? 2R이고, R이 됩니다. 요 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는 무슨 연결이니까 직렬. 직렬은 우리가 저항의 직렬일 때 무조건 더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가 되고? 3R이 되고요. 이렇게도 무슨 연결이기 때문에 직렬이죠. 이것도 얼마가 되고? 3R입니다. 이제 요거하고 요게 또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이 병렬일 때는 우리가 분모는 더하고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이것도 얼마? 3R 똑같죠. 이처럼 동일한 값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은 얼마짜리가? 3R짜리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들어갑니다. 답은 얼마? 요 놈으로서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사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기능사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제가 한번 기사를 가지고 예제로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몇 장? 1장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라 2장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